안녕하세요. 자이스토리 수능 한국사 파이널 핵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조선시대 붕당 정치의 전개입니다. 자, 제가 조선에서 붕당 정치의 전개를 고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선시대 국왕 문제가 이제 매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정근대사 서술이 축약이 되면서 이 국왕들에 대해서 교과서별로 서술이 다르다 보니까 분량의 차이도 있고 더 이상 조선에서 뭐 세종이나 태종과 같은 국왕 문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정치사에서 어떤 부분이 매력적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붕당 정치의 전개 부분이 서술도 많고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만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이 붕당 정치의 전개에 대해서 가볍게 학습을 하고요. 이 붕당 정치의 전개 부분은 어떤 식으로 문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붕당이 뭐예요? 붕당은요,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한 게 붕당이죠. 여러분들 하나 알아야 될 거는요, 이 붕당 이전에 우리가 제가 편집상 알파벳으로 표현할게요. A라고 하시고요. 사화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사화가 뭐였죠? 사림과 훈구의 대립이었죠. 이거를 견뎌내고 결국은 사림이 권력을 잡고 분화하는 게 붕당이죠. 첫 번째가 바로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하는 거. 편의상 두 번째 이벤트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동인이 다시 서인과 남인으로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광해군 때 북인이 집권을 했다가 이제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한 번 더 일어납니다. 편의상 D라고 할게요. 인조반정으로 이제 광해군과 북인이 몰락을 하고 서인이 집권을 하고 남인이랑 공존을 하죠. 인조 때는요. 그러다가 이제 인조의 아들인 현종 때가 되면요. 이제 상복을 입는 문제를 두고 두 차례 예송이라고 하는 빅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편의상 E라고 할게요. 예송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상복 입는 걸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의 의견이 충돌한 거예요. 예송이라는 단어 혹은 상복 입는 문제가 등장을 할 겁니다. 아마 사료로 제시가 된다면요. 이런 인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의 대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현종의 계모고요. 이 사람이 상복을 어떻게 입을 거냐를 두고 이제 대립이 이어지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 잘못했네요. 현종은 인조의 아들이 아니죠. 인조의 손자입니다. 인조의 아들이 효종이고요. 효종의 아들인 현종이고요. 현종 때 이제 효종과 효종의 마누라가 죽었을 때, 효종의 부인이 죽었을 때 인조의 계비였던, 효종의 계모였던 자의 대비라는 인물이 얼마만큼 상복을 입을까를 두고 일어나는 사건이 예송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를 잘못한 것 때문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중요한 건 현종 때 예송이라는 이벤트고 서인과 남인의 대립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 이벤트, 제가 2라고 편의상 표현을 했고요. 다음 이벤트로 넘어가면요, 친구들. 제가 지고 갈게요. 2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서인과 남인이 대립을 하다가 숙종 때가 되면요. 환국이라고 하는 보다 큰 빅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편의상 F라고 할게요. 예송 때까지는요. 남인과 서인이 공존을 했어요. 근데 환국 단계가 되면요. 붕당 간의 공존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일당 전제화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급격하게 전국이 교체되면서 특정 붕당이 이제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러한 폐해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 게 바로 다음 이벤트 G라고 표현할 수 있는 탕평정치라고 하는 이벤트가 됩니다. 탕평정치는요, 영조와 정조라고 하는 두 임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조와 정조가 탕평정치를 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한국사에서 이제 영조와 정조 문제는 내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정조가 그나마 가능한데요. 정조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규장각, 초계무신제, 장종령, 수원화성 많은데 이 내용들이 9개의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다 나오느냐, 이걸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조라는 왕도 이제는 탕평정치를 추진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환국에 이어서 발생하는 게
탕평 정치고요. 이 탕평 정치를 추진한 왕은 영조와 정조가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친구들.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A부터 G까지 A, B, C, D, E, F, G 맞죠? G까지 제가 7개를 넘버링 해드렸죠. 이런 넘버링으로 문제를 낼 때 제일 좋은 문항 형태는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나 사이에 들어갈 내용.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연표죠. 특정 사건을 주고 연표에서 고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풀어볼 기출문제가 바로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안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풀어볼 기출문제는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보시면요, 보세요. 심의겸과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알면 좋죠. 몰라도 전혀 관계없어요. 왜냐고요? 서인이 되고 동인이 되죠. 모두 동인이나 서인으로 나눠진다. 이게 뭐겠어요? 제가 아까 B에서 표시했던 붕당이죠. 붕당입니다. 붕당의 형성이죠. 정확히 말하면 붕당의 형성이라고 쓸까요? 붕당의 형성이에요.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지금 나눠진 거예요. 나를 보면요, 임금께서 탕평책을 실시해가지고 탕평비를 세운대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탕평책을 실시한 임금? 영조 아니면 정조네? 탕평비? 이건 영조야. 나를 영조라고 푸셔도 전혀 푸는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간단하게 공부하려면요, 탕평책은 환국 다음에 한 건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면요, 가는 붕당 형성, 나는 탕평책 실시, 제가 넘버링한 걸로는 가는 B, 나는 G가 되는 거죠. 그럼 B와 G의 사이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는 거죠. 답은 뭐예요? 1번이잖아요. 그렇죠? 자, 가나 시기사의 문제를 제가 푸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친구들. 이런 문항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데, 가와 나를 준 다음에 정답이 있잖아요. 이 정답은요, 무조건 가랑 나 둘 중에 하나랑은 붙어있는 사건입니다. 생뚱맞게 정가운데 걸 넣지도 않고요, 이 두 가지랑 연관이 없는 사건을 넣지도 않아요. 보세요. 환국이 일어나죠. 환국 다음이 뭐예요? 탕평이잖아요. 환국으로 일당 전제와 형상이 일어나고 특정 붕당이 독점을 하니까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영조와 정조가 실시하는 게 탕평책이잖아요. 그쵸? 바로 연결이 되죠. 이런 것처럼 학생들이 가나 시기사회를 풀 때는요, 가와 나랑 관련 있는 사건을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랑용치의 전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